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도 막말 이야기 참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패널분들이 항상 개탄을 다 했는데 글쎄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대 비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 고통 못 느끼면 지칭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이 좀 나왔어요. 여야 사당,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뭐 이 얘기가 그동안 며칠 전에 또 사이코패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이 얘기까지 터진 겁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김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요. 어제 상황입니다.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에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다. 만약 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뭐가 그냥 논란이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이코패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한센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아니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통령도 똑같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시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의학적 용어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한센병이죠. 예. 한센병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센병도 그렇고 사이코패스 다 얘기를 하면서 의학적 용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윤경호 의원님.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자극을 해야 공천에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선거는 근데 1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지역구를 챙겨야 되거나 비례대표 공천 대상에 들어가야 되거나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뭔가 권한을 쥐고 있는 또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개 여론조사를 절반 정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적극적인 지지층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게 제가 있다는 존재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권한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나 또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나 열성 당원 뭐 포함해서죠. 이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 아주 유리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입지, 본인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에는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지켜야 될 선은 좀 지키고 하는 정치와 싸움을 할 때도요. 서로 고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싸움과 조목조목 상대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싸움과 어느 게 더 상대가 아플지 또는 어느 게 더 옆에서 보기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저는 지금 여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막말, 망언 뭐 이런 행진들에 대해서 각 당마다 오히려 더 잘했다고 속으로는 박수를 치는 게 이런 행진을 계속 부추기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정신을 좀 차리라. 그러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고 정치 자체를 보는 국민의 혐오감이 커질 거다.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극한 발언 그리고 막말성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요. 지지자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저 말을 다룬 기사를 놓고요.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중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요. 자, 최찬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라고 봐요. 편을 완전히 갈라놔서
자기 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뭐 그러한 정치 행태죠. 익숙한 우리 정치에서 아주 예. 낯설지 않은 그러한 정치적 모습인데 우선 이분들은요 멘탈이 굉장히 센 분들 같아요. 멘탈 갑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저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저분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런 말은 다 하는 말이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 말이죠. 저런 예.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된 인사들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공천 배제하는 그런 어떤 뭐 글쎄 그걸 뭐 법으로 만들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그야말로 합의를 해서 예. 저런 하나의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거친 발언을 할 의원들에서 공천 배제한다는 얘기는 안 들려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우리 제 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 저런 것들이 전형적인 적대와 혐오의 정치거든요. 적대와 혐오의 정치는 결국은 이제 정치적 무관심, 예. 또 정치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그 정치 불신과 정치 무관심 결국 정치 부재로 연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부재와 정치 실정은 결국은 국회 마비, 입법 교착. 지금 그대로 모습이에요. 예. 입법 교착이고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부재한다면 결국은 현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유도하려면 예.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입법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저런 모습들은 기득권에 유리하다. 결국은 그래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에 따라 다르게 갈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들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저도 뭐 같이 싸잡아서 정치권을 비판합니다만 이른바 양비론인데요. 양비론의 함정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럴 때는 정확하게 어느 당이 더 많이 막말을 했으면 어느 당이 저랬날 정확히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싸잡아서 그냥 정치권을 비판하니까 별 그냥 한 10 정도로 정치권을 비판한 인사와 예. 한 2 정도로 비판한 쪽이 같이 도매꾼을 넘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제 발언은요,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모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직 국방장관의 발언인데요. 좀 귀를 잡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진부터 봐주시면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자유민주 사상. 왠지 좀 거리도 있어 보이고 낯설게 느끼는 게 보통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점차 줄고 있다. 그러다 야당 세습 독재 정권에 할 말인가?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안보학술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한 발언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이 두 인물이 주체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다.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은 과거의 그 주체 사상에, 그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한테 가서 전쟁할 거이니 그때 같이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수희 변호사. 네. 발언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송영무 전 장관이 생각하는 자유민주 사상이 뭔지 저는 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분이 국방장관을 하셨다는 것도 우선은 놀랍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기사가 더 된 거는요. 기사로 이렇게 네. 다루게 된 거는 전직 국방장관이다.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예. 누가 뭐 고사포로 누굴 죽였네 뭐 예. 이런 게 그건 사실로 지금 예. 다 나와 있고요. 그런 국가에 뭐 재판도 거의 형식화돼 있고 이런 국가를 두고 그 국가의 3대 세습 지도자가 자유민주 사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좀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전보다 도발이 줄었다라는 예. 거를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 예. 대신 핵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과거처럼 뭐 땅굴 파서 들어오고 잠수함으로 들어올 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을 갖고 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예. 하려면서 그야말로 맞짱을 뜨고 있는 건데 속칭 그런 상황에서 저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저런 이게 보니까 국방연구원의 예. 기조관련에서 이제 그 발언인데 예.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게 진짜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예. 이제 이 대화 국면에 예. 뭐 북한이 많이 변했고 김정은은 남침 의도가 전혀 없고 예. 뭐 1950년에 예. 김일성 주석이 그 스탈린을 찾아와서 내가 남침을 하겠다.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유교를 벌인 그런 상황이 지금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남침 위협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전파하려고 저런 걸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저런 분이 전직 국방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게 예. 여러모로 우려스럽네요. 한민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북미 협상이 뭐 가속화됐거나 예. 아니면 남북 관계가 지금 답보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속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이제 그 기조 강연을 했기 때문에 예. 뭐 1, 2분 하고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저말만 끝난 건 아니고 뭐 예. 최소한 뭐 30분 이상 했을 텐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나오면은 예. 사실 그냥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를 알아보려면 전체 맥락을 풀텍스트를 우리가 다 보긴 해야 됩니다. 연설이 길면 거기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예, 있을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그래서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 봤듯이 예. 송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을 접근해야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과서가 됐던 실제가 예. 됐던 자유민주 사상이라는 게 정치, 출판, 언론, 예. 특히 사상의 자유, 모든 자유가 좀 인정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록 지금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에 나와 있고 예. 하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우리 쪽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은 어떤 데 방점을 뒀는지는 송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특히 뭐 재임 기간에도 여러 가지 설화를 했었는데 예. 이런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예. 본인이 앞으로 어떤 뭐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북한하고 예. 비핵화 협상이랄지 뭐 앞으로의 과정들이 예. 잘 돼야 된다. 예. 평화 정착해야 된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이런 표현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 사상 우리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기까지 참 지난한 과정, 어려운 과정 우리가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역시 그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 사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치권 소식 두 가지 내용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거칠고 갈등의 어떤 이 선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치권에 뛰어드는 걸 포기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치했다간 쌓아온 거 다 망할까 겁났다. 그래서 뛰어들지 못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정계 복귀 가능성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망할까 겁났다. 누구나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나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세히 돼 있어요, 내용이. 피상적으로 정치를 밖에서 보고 듣다가 직접 해보니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잘못하면 그나마 이제까지 쌓아온 진실성,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integrity, 진실성 그리고 성과는 다 망할 수도 있겠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듣던 정치하고 직접 해보려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잘못하면은 그나마 이제까지 제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인테그리티나 이런 건 다 망하고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제가 어떤 보좌관들하고 사이 없이 제가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정치 문제야말로 지도자도
지읒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지읒자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잘못 뛰어들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저런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갈등의 조정, 예. 또 뭐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런 얘기 합니다만 예.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정치 현실은 남을 눌러야 되고 공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저런 얘기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권력이나 이런 특히 부 이런 것들에 대해 탐닉하는 사회인데 어쨌든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판단 주제를 알고 자신의 그 영역을 알고 저런 판단 내리는 건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라고 하고요. 예. 반기문 총장이 지금 뭐 기후에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할 일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정치만이 꼭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치만이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 지나치게 정치 권력에 모든 걸 건 듯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따끔한 경고 내진 충고로 받아들여져서 아주 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되게 끝이 썩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살짝 고민을 하다가 안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